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 신고리 5-6호기의 운병이 결정됩니다. 지금 막 회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경 정부 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완전히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 투자하신 분들 오늘 10시 전후로 해서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함께 하실 겁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전일 종가보다 0.4% 내린 2,473으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이틀째 약세 움직임을 보인 거고요. 코스닥은 0.20% 내린 66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를 듣게 될 텐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어제 크게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지금 그 6% 가까이 이상, 6.75% 가까이 이상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량이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다가 어제 크게 이슈가 한번 나왔죠. 그 퀄컴과 제휴해서 커넥티드카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에 완전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LG전자가 지금 3분기와 4분기 실적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올해 그 4분기까지 예상 실적이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천억 영업이익 대비 거의 한 80% 이상 가까이 성장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 예측도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거의 1,200억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10만 원 돌파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일단 흐름이 한번 터져 나왔던 이런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쉽게 흐름이 꺾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금 96,000원에서 96,500원 사이, 95,000원에서 96,5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0만 원 좀 넘어서 11만 원 전 후반인 제 같은 경우는 한 10만 6천 원을 목표가를 좀 드리겠는데, 일단 그 퀄컴과 제휴해서 앞으로 전장 부품 사업이 얼마나 좀 잘 될 것인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큰 시장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만큼 LG전자가 처음에 시장 점령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본다면 앞으로 LG전자의 주가는 10만 원뿐만 아니라 20만 원을 초과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LG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어제 6% 이상 급등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금요일이죠.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입니다. 7월 7일에 추천하셨던 종목이고요. 추천 이후로 지금 32%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김리나 연구원의 종목도 있는데요. 9월 29일에 주셨던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현재 21%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씩 듣고 갈게요. 먼저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이후에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다가 40만 원대까지 넘겼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점에서 이제 살짝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기술적으로 61선 그리고 한 36만 원대, 37만 원대에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기간 조정 이후에는 개인적으로는 40만 원 위쪽까지 안착을 해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45만 원, 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 박스권 하단에 매수를 하셔서 40만 원대까지 36만 원, 40만 원 요 박스권 트레이딩도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의 셀트리온도 한 말씀 들을 텐데요. 어제장에서 좀 밀려가지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김리나 연구원님의 수익률은 지금 20% 이상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잘 나가다가 지금 공매도 불안 때문에 8%나 넘게 떨어졌는데요. 2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다가 지금 현재는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을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18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선물 포지션을 이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현물 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그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20만 원 선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크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처방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수혜를 입어서 이제 올해 내년에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그 내후년에도 이제 미국에 이제 트럭시마를 판매를 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20만 원 선 이제 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물린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조정받는 기간이라고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두 분께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일장 특징주를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먼저 어제 많이 올랐었던 LG전자부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앞서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이슈가 좀 있었고요. 두 분 모두 긍정적인 팻말을 드셨는데 김영철 팀장님께 코멘트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그 고가를 뚫어내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물론 어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주가 하루에 한 7%, 6% 후반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수급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수급 주체 보면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 완전히 LG전자 한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뭐 연기금 쪽, 투신 쪽 수급 들어오면서 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이제 뭐 시초가 공략주 할 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코멘트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서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LG전자 풀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토니모리입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 어제 토니모리의 주가가 4.8% 올랐었고요. 중국 DMX와 4천억 원 정도의 물품 공급 및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인 의견이십니다. 김리나 연구원님. 네, 사실 토니모리는 약간 입장 차이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 주가가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친근한 기업이니만큼 이제 투자를 하기가 좀 쉬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중국 쪽에 지금 4천억 원의 화장품 공급 계약이 성사가 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을 조금 과거부터 살펴보게 되면 2015년 이후로 변함없는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변함없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성장폭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또 이제 실적 부분에서 부채 비율을 계속하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고요. 또 시장 환경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국내 지금 로드샵의 불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입점하고 있는 그런 토니모리라던가 여러 가지 로드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지하철 내 입점하는 데에 임차료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고정비를 좀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기업 측면에서 이 3분기 좀 부진한 어떤 이 실적을 좀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미국 아마존 내에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랑 이 중국 쪽에 매출이 좀 증가되는 부분은 나중에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다가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어제 17%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상장 폐지라는 리스크를 털고 거래 재개 첫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이세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거래 재개가 이제 풀리면서 뭐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에 대한 뉴스가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사실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뭐 길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회생이 되면은 뭐 사실 들고 있는 게 휴지 조각이었다가 뭐 폐지라도 되면은 팔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20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봐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앞서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어제 3%나 급락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2%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0.5% 올라온 8만 원 선 회복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분석에 어제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였는데 오늘도 0.3%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원전 가동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국전력이 어제 3% 올랐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 볼까요? 0.4% 정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좀 물매를 맞으면서 3% 가까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반등세를 주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 기대감에 어제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였거든요.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오늘은 일제히 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 어제보다 0.26% 상승한 2,47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오른 668선인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계신데 하락세가 더 눈에 많이 띄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5% 가까이 급락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요. 8% 급락 이후로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큰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신라덴의 주가가 어제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쪽에는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로엔이 1% 강세, 바이로메드가 3% 가까이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4% 급등이 있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어제 5% 급등했다가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 쇼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 10종목씩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 앞서 두 분의 전문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 수익률 현황도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추려 오셨을지 12종목부터 볼 거고요. 김영철 팀장님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10번째 10위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사실 지금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시장에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IT,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조금 긴 안목에서 투자를, 그러니까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긴 흐름에서 턴어라운드 주식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주는 늘어난다라고 간간히 뉴스들이 나오고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단까지 올라오기에는 아직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조선 3사라고 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쪽 현대미포조선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현대미포조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종목은 현대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한 40만 원대 초반에서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상장 이후에 48만 9천 원이 이제 최고가인데, 개인적으로는 저 자리를 한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3분기 이제 실적 자체가 시장 기대치에 이제 충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 현대 오일뱅크 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3분기에 정기보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에서 어쨌든 시장 예상치만큼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플러스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로보틱스 괜찮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로보틱스 지금 마찬가지로 시장의 핫한 종목은 아니지만 좀 이런 기회에 일부 비중을 담아놓는 전략은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로엔인데요. 이 종목은 연휴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다행히 신고가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이게 2015년도에 7월 달에 찍었었던 10만 원인데 지금 뭐 99,300원, 뭐 카카오 쪽과의 시너지가 상당히 좀 유효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추가적인 성장이 AI 인공 스피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도 그 SK텔레콤 쪽과 여러 가지 산업 시너지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성장이라고 해봐야 음원 가격을 올리는 거 정도가 이제 로엔의 이제 성장 포인트였다, 또는 이제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유효하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그러니까 뭐 4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뭐 요즘에 그 트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아이돌 이제 뭐 그 런칭에 대한 부분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8일 같은 경우에 11,000원대 한번 넘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단계 뭐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냐면은 YG나 SM에 비하면은 주가가 조금 뭐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낮은 수준이라는 건 PER 개념은 아닙니다. 뭐 그냥 가격 자체가 좀 낮고 시가총액 자체가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YG나 SM과 같은 뭐 그 기획사이긴 하지만 약간 기획사 운영 스타일이 좀 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기존의 기획사처럼 확실히 이제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랑,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소스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YG 엔터, 그러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LG화학입니다.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은 앞서 저희가 수익률 리뷰 시간에서 봐드렸었죠. 30%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 현재도 기존의 포트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봐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의 12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시총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초정밀금형 이제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또 반도체 자동화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 원재료 웨이트랑 지금 거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한미반도체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비전 플레이스먼트 사업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견조하게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BP 사업부의 장비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절단뿐만이 아니라 세척이라던가 건조, 그다음에 뭐 3D 비전 검사, 일단 불량 패키지를 좀 선별해내는 그런 능력까지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강점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객사들의 선호가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메모리가 좀 대용량화되고 고성능화된 TSB용 TC 본더라는 그런 제품 쪽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에서 전력을 정송하는 그런 장비인데 신규 제품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수요가 좀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전망인데요. 향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수요가 한 1,000억 원 정도 잡히고 있고요. 선두 업체 대비해서 이제 스루풋이 굉장히 크게 개선된 그런 신규 제품이라는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중국 쪽의 반도체 기술이 좀 고도화되면서 중국 쪽의 중화권 중심 고객사로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한미반도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1937년 정도에 조선기계 제작소로 이제 처음에 설립을 했는데,
있었는데 2005년도 이후로 두산 인프라코어로 변경한 이후 지금까지 이제 건설 중장비라던가 엔진 등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매출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중국과 신흥시장 쪽에서 매출이 견조하게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통 쪽, 도시개발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대1로 사업 중에서도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판매가 좀 증가할 거라는 부분이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신흥시장에서도 이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제 성장세가 두러지는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출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4분기에 영업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두산 밥캣이라고 이제 매출의 62%를 차지하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자회사에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장 상황에서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계절성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기여를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넷마블 넥서스라던가 넷마블 엔트 등 이제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입니다. 스타워즈랑 마블 등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IP들을 좀 균형적으로 도입을 해서 안정성과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3분기에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한 13%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리니지2 레볼루션이 동남아 쪽이랑 일본 쪽에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좀 흥행을 입으면서 3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이 레볼루션이 이제 북미랑 유럽 쪽에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100만 명이라는 예약자 수가 나왔고요. 작년 4월에는 사실 이 동일 IP를 기반으로 해서 출시했던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이 엄청난 흥행을 이뤘던 거를 좀 이제 보면은 유출을 해보면, 이것을 기반으로 유출을 해보면 아마 레볼루션도 이제 출시 이후에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테라엠이라던가 불소 모바일, 그다음에 세븐나이츠 등 또 흥행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 MMORPG, 그러니까 이제 다중 접속 롤플레잉 게임의 이제 인지도를 좀 감안을 해보면 흥행이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넷마블 게임즈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 8위에 올라와 있고요. 우수한 검색 엔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잖아요. 지금 네이버페이라던가 네이버 쇼핑, 라인 등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네이버의 이제 강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양호한 3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플랫폼과 IT 플랫폼 쪽에서 이제 네이버 페이를 사용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집계가 됐는데요. 이제 쇼핑몰 거래를 하려고 들어보면 대부분이 지금 네이버 페이랑 이제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네이버 페이 쪽에 수익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네이버가 생활 밀착형 하드웨어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스마트 제품들을 우리 실내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어라운드라던가 에어카트, 뭐 아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스마트 제품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 그래서 대중화되지 못하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제작을 함으로써 대중화를, 로봇들을 좀 대중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다분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검색 채널이 또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검색 채널이 확대가 되면 네이버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미지 검색 기능이 가능하게 됐고요. 또 AI 스피커인 웨이브를 출시하면서 텍스트 이외의 다른 이제 방법으로 저희가 검색을 가능할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아마 네이버는 이제 다른 포털 사이트 대비를 해서 아마 점유율이 더 증가를 할 거고, 지금도 높지만 물론 더 증가를 할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페노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코스피 84위에 지금 있고 시총 한 3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해상 운송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건화물을 필두로 해서 컨테이너 섬이라던가 이제 뭐 탱커선, 가스선 등 이런 선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페노션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3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한 37%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2분기에 약간 운임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번 분기에는 벌크 사업 중에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 개선을 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아시아형 내 컨테이너 시장에서 좀 호조를 입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을 좀 끌어올린 그런 이제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는 지금 2018년도에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드라이벌크 시장에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증가율은 지금 한 1.4%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수요 증가율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한 2% 정도? 3% 정도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연평균 운임도 한 1,4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운임 시장이 좀 호황기를 입게 되면은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고 개선폭이 크게 될 텐데요. 지금 이 국내 선사 중에서 그런 기업들 이제 페노션이 좀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 사선 중에서 지금 장기 운송 계약에 묶여 있지 않은 선박이 좀 34개 정도 이제 집계가 되면서 페노션은 아마 이런 호황의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계속 실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페노션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부터 페노션까지 김리나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좀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둘16님께서 LG 디스플레이를 문의하셨거든요. LG 디스플레이 매수하고 싶다고 조언해달라고 하십니다. 김영철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매수를 안 하고 계시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매수하고 싶으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매수를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괜찮다요? 네, 뭐 LG 디스플레이 3만 원 언더가 가장 좋긴 한데 지금 뭐 매수가 장 초반부터 외국인 쪽에서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3만 원 위쪽으로 움직였는데 장중에 아마 3만 원 언더로 분명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뭐 100원, 200원 싸움인데요. 네. 요 가격 언더에서는 언제나 좀 리바운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다른 IT주를 살 것이냐, LG 디스플레이를 살 것이냐를 고민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추세적으로 움직였었던 뭐 기존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괜찮을 거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신 거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에 대한 생각이랑 그다음에 꾸준하게 추이를 좀 지켜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뭐 충분히 매수를 해도 손해볼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IT주를 다 움직이고 나서 항상 뒤늦게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6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좀 뭐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3만 원 언더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사신다면 목표는 얼마나 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목표는 일단은 뭐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32,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한 7, 8% 이상 정도 뭐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면 35,000원에서 37,000원 사이 뭐 이전에 한번 저항을 좀 받고 또다시 내려왔었던 그 자리까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 LG 디스플레이 사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참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오늘 지금 자리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김리나 연구원께는 3764님 께서 보내주신 서울반도체를 여쭤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5,000원이시고 비중이 50%로 적지 않으신데요. 목표가를 물어보셨어요. 네. 예.
매수가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꾸준한 실적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기관이랑 외국인의 투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3분기 매출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넘게 오를 전망이고 지금 디스플레이 쪽의 LED라던가 자동차 쪽 LED 쪽에서 좀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는 TV LED 매출도 아마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국내외 LED 기업들이 좀 사업을 계속해서 축소를 해나가고 있어요. 덕분에 LED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던 부분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울반도체는 아마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서울 반도체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PSK입니다. 예. 동사는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인데 주력 장비는 드라이스트립이라는 장비고요. 이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우수한 회사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 디램 관련된 공장 확대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삼성전자 평택 팹 2단계와 중국 시안의 팹 추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M14 팹 추가 등등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그런 시설 확대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좋은 실적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27,200원까지 9월 12일 날 상승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매수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제는 기관까지 다시 매수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PSK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 반도체 장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2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PSK였고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께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을 지금 공개해 드릴 텐데요. 김영철 팀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5위 종목은 FNF라는 기업인데요. 일전에도 한 두어 번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계산식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모멘텀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3분기 때 그리고 4분기 때 긍정적인 실적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B 쪽 그 고마진 모자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쪽이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브랜드가 상당히 이제 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군에 대한 판매 그리고 매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고가격 정책을 취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봐도 옷이 좀 예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만원 깨지는 자리에 한 39,900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계단식 상승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슈팅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울의 수익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쪽 보면은 겨울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MLB 쪽 그 모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굿즈 그리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절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물론 연초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지금 수준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애경유화입니다.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수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고가를 한번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16,000원대의 안착을 살짝 시도했으나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6,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도 뭐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긴 하지만 1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13,000원 잡으면은 충분히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 매수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뭐 앞서 뭐 금리나 연구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카카오랑 네이버의 상관관계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롱숏 전략이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런데 딱 때마침 카카오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그날 이제 네이버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뭐 기관 쪽에서 포트폴리오 변화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롱숏 전략을 취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포커싱을 좀 두는 반면 여전히 뭐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압도적인 우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AI 기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너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네이버도 충분히 이 가격 수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70만 원대 사서 90만 원대 파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네. 여전히 그 관점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70만 원대 확실히 뭐 아래쪽에 지지를 보여줬으니까 위쪽으로는 90만 원대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대까지 이제 뭐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삼성 SDS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교롭게 신고가가 좀 나면서 한 3%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뭐 부진하지 않을 거고 시장 컨센서스 이제 그 충족을 시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덱스 삼성그룹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ETF 종목이죠. 사실 삼성그룹주들이 그 삼성전자가 살짝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S나 아니면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와중에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차 뭐 움직임이 같이 나오면은 삼성그룹주들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뭐 어떤 한 종목을 피킹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뭐 고민이 된다, 또는 그런 투자보다는 ETF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주 코덱스 ETF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모두 담겨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님의 10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김리나 연구원의 남은 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네, 이제 5위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서 지금 테스트 공정 중 테스터를 보조하는 핸들러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주요 매출처는 지금 샌디스크랑 PTI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테크윙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지금 3분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호황을 맞아서 지금 주 거래처의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자회사인 ENC 테크놀로지가 베트남 후공정 라인에다가 지금
모듈 공정용인 외관 검사 장비를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출이 좀 이어져서 3분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4분기에도 역시 개선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의 모바일 지금 디램과 낸드 관련한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외에도 PTI나 엠코어에서도 지금 외주 투자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테크윙의 수혜가 조금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신규 거래선이 좀 2018년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지금 인텔이 3D 낸드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시장을 좀 진입을 노리고 있는 부분에서 인텔이 테크윙에 투자할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중국 쪽에서도 반도체 투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크윙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웹젠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제 게임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게임을 제가 즐겨를 하지는 않지만 네, 종목 추천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웹젠 같은 경우는 이제 MMORPG 게임인 뮤 온라인과 R2 등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또 자체 플랫폼을 좀 활용하고 있어서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도 가능하고 온라인 게임 IP 제휴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경쟁사들의 신작이 좀 많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뮤의 성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IP 진출 플랫폼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HTML5라고 이제 새로 나온 그런 이제 플랫폼에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9월 말에 사실 이제 중국 최대 웹게임 퍼블리싱 기업을 통해서 이제 대천사지검이라는 것을 출시한 경험이 있는데요. 가입자가 지금 현재 4억 명이나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가입자를 보면은 역시나 이제 중국 플랫폼을 활용한 이런 기반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플랫폼 확장에 따른 이제 이익이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전 민기적 2라는 것과 이제 아크로로드 어웨이크라는 신규 웹게임이 지금 국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따른 이제 기여도 당연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에 좀 적극적인 회사예요. 이 임대 사업이라는 게 부동산 임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IP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수수료를 관련해서 매출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웹젠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이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제 우루사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임팩타민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런 비타민제도 있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직장인들의 만성 피로를 좀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좀 선물을 드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대웅제약을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나보타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나보타는 주름 개선 치료제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임상 3상을 통과한 이후로 지금 FDA랑 EMA 출시를 허가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확신이 되면은 2018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출시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과 차별화가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판매 관리비를 좀 감소를 하면서 실적을 안정세에 돌입을 하고 있고, ETC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 안정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웅제약이 생산 능력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능력이 한 기존에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3,000억 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생산 능력 부분이 확대된 부분도 아마 대웅제약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역시 이제 온라인 게임 개발 회사인 펄어비스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펄어비스는 지금 코스닥 13위에 올라와 있고 시총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지금 MMORPG
게임인데 이걸 출시를 해서 지금 PC방 점유율이 롤플레잉 게임 중에서 1위를 차지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약 한 10만 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한 바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모바일로 출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검은 사막이 11월 달에 모바일로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략 한 1월 정도에 국내에 정식 출시를 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확인된 게임이고 특히 대만 쪽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이었는데요. 대만 쪽에 올해 1월에 출시를 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매출을 보면은 굉장히 1위, 그 게임 중에서 1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MMORPG 게임들이 굉장히 매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역시 흥행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내년 1분기에 검은 사막의 콘솔 버전도 출시가 됩니다. 콘솔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TV랑 연결해서 하는 비디오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지금 MMO 장르가 흥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 펄어비스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되면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목표가를 말씀 안 드렸는데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CJ ENM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 4위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시총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회사고 국내 최대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잖아요. 뭐 영화라던가 뭐 공연, 뭐 또 미디어 방송 쪽에 다 종합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사인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하반기에 IPO 예정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라마 제작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도깨비라던가 시그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미생 등을 제작한 그런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덕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공모 시총은 한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지금 계속 드라마 좋은 작품들을 공급했던 그런 실적도 있고, 이제 IPO 기업 공개 이후부터도 이제 콘텐츠 공급이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거다. 그래서 CJ ENM의 지주회사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TV 광고 방송의 성수기로 광고 매출도 확대돼가고 있고 또 드라마들이 지금 프리미엄 시간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마 4분기 실적을 호조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넷마블 게임즈의 지주회사기도 해요. 이 CJ ENM이. 근데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역시나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말씀드리면서 CJ ENM은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리나 연구원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구체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총 10종목씩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또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께서 주셨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기존의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LG, 경인, 양행 모두 보유 의견이시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 모두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9월 20일 대웅제약, 여기 계시는 김리나 연구원의 추천 종목이기도 하죠. 2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1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모두 수익권에 있다는 거 확인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지금 보시는 종목들도 포트에 그대로 담겨있는 종목들입니다. AJ 렌터카부터 롯데케미칼까지 모두 포트에 그대로 기존 관점 유지하시면서 담아두고 계신데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6.4%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10월 18일에 동화약품 주셨었고요. 10월 19일 어제였죠. 명문제약 제시를 하셔서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봅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모두 기록 중에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지금 54% 수익을 기록 중이고 그 밖에 일진 디스플레이와 카카오도 각각 31%, 30%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종목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똑같을 겁니다. 항상 지금도 지금 뭐 국내 선물 매수로 지금 상방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익 나는 종목은요, 일반 개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수익 나는 건 짧게 팔고 손실 나는 거는 40%, 50%, 어떤 분은 90%까지 손실 나는 걸 봤는데 손실을 짧게 하시고요. 수익은 10%, 50%, 100% 수익 날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전략을 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모든 종목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상 달성한 종목들은 익절을 잡고 지속 홀딩하거나 본절을 잡고 지속 홀딩하는 전략이고요. 손실을 나는 종목들은 최대 10% 내에서 100% 손절 처리하시고 현금화나 수익 나는 종목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겁니다. 매매는 단순하게 하셔야지 누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매는 단순하게 해야 지금 외환영웅의 수익률처럼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보다시피 지금 제가 매일매일 얘기도 하지만 추세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추세보다는 선물과 해외 선물은 그냥 당일날 그 하루 동안 다시 말해서 1시간, 2시간 정도만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매매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에 맞춰서만 대응하신다면은, 서울경제TV 인터넷 사이트에 오시면은 제가 누적으로 수익 난 거 보이는데 매일매일 수익 나지는 않지만, 손실 나지만 누적으로 수익 나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항생, 어저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그러나 오늘은 횡보 상방, 짧은 매매입니다. 추세는 꺾인지 살았는지 이제 모릅니다. 어저께 너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만 오전에 횡보 상방으로 짧게 매매해도 된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28,188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려오면은 매수로 대응을 해달라. 최대 마지노선 안정적 매수가 28,110이 내려오면은 거기서 매수해라. 다시 말하면은 항생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짧은 매매에서 끝내라.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추세는 살았지만 어찌됐든 어제 또 올렸다가 빠졌습니다. 거의 한 100틱 정도가 빠졌는데요. 자, 오늘은 횡보, 공격적 매수가 51.25 정도 내려올 때는 매수해도 된다. 상방. 자, 위에서는 52.06, 거기는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일은 박스권 매매, 횡보 매매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추세로 살렸다 이제 3일 동안 빠졌습니다. 오늘은 횡보로 매매해달라. 밑에서는 공격적 매수가 1285.3,
앞으로 60틱이 빠지면은 매수가 좋다. 자, 위에서는 1296.7. 앞으로 50틱이 올라가면은 저항이 될 수 있다. 위와 밑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달라 이겁니다. 자,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추세는 횡보 하방했으면 이제는 횡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자, 공격적 매수가는 1.18, 665. 앞으로 665가 빠지면은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1.18, 545가 내려오면은 매수. 유로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마지막으로 S&P 500은 거의 제가 3주 한 달 동안 횡보, 상방, 무조건 추세는 살아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서울경제TV에서 보니까는 시청자분들이 문의하시더라고요. S&P 매도로 물렸다고. 추세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S&P는 아직까지 횡보 상방 살아있습니다. 공격적 매수. 자, 내려올 때마다 매수. 2556.25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또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53.50이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드릴 텐데요. 국내 선물은 지속된 행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필살 종목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함께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주식은 갖고 가도 괜찮기 때문에 추세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지수 얘기합니다. 2455.80을 깨지지 않으면 어제 그제도 얘기했습니다. 약간 횡보와 눌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455.80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다. 최대 마지노선 2437.76이다. 그동안은 눌릴 때마다 매수, 현금이 있는 분들은 수익 나는 종목 또는 힘 있는 종목에 편입을 해달라. 다만 이렇게 장이 좋은 날에도 손실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손실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절 처리 과감하게 해달라. 그것만 단순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이 지금 현재 328.5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325.25가 이제 깨지면은 좀 단기 하방이라고 했고요. 최대 마지노선 322.75를 했습니다. 선물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은 기존에 있는 종목 추가하겠습니다. LG입니다. LG. 종목코드 003550. 자, 이 종목은 8월 24일 날 추천 후 오늘 재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중장기로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물량을 늘리면서 눌릴 때마다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내 자신이 단타로 할 건지 중장기로 할 건지에 따라서 사실 손절가와 목표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경제학과 문의하시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0.47% 빠졌습니다. 400원 빠졌는데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94,150원으로 잡겠고요. 1차. 자, 손절가는 77,050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LG였고요. 지금까지 외환영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양지수가 모두 국내 증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순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라는 거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셔야겠지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